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물꽂이를 할 때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 물꽂이는 보통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물꽂이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실패 없이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물꽂이는 편하게 짧은 시간에 흙꽂이보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많이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이것들도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절단 부위면이 썩거나 아니면 뿌리가 처음에 발근이 시작됐더라도 이것을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되면은 뿌리를 발육시키는 과정에서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꽂이도 이렇게 쉽다고들 많이 표현은 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꽂이를 일반적으로 그런 물에다가 꽂는 형태는 많이들 보셨으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사용할 그런 부분은 바로 이 황토보라고, 그리고 이것은 훈탄입니다. 그래서 훈탄 같은 경우도 이런 수경재배나 이런 데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꽂이를 갖다가 실패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앞서서 언급드렸지만 그런 물이 썩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이게 물을 부어놔서 물이 어느 정도 마르게 되면은 그거를 또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을 갈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들 하십니다. 근데 물은 보충을 하셔도 되고 갈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는 갈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발근이 되고 물이 썩지 않으려면은 물 속에 그 용존산소량이라 그래가지고 물 속에 산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게 되는데 그 용존산소량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물이 썩게 됩니다. 그럼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어야지 삽수의 그런 연약한 절단 부위라든가 아니면은 발근이 시작된 부분이 썩지 않고 발근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산소의 양을 갖다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물을 갈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갈아주실 때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야 되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물은 너무 자주 갈아도 안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 온도나 이런 거에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발근이 잘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일정 온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내에 따뜻한 공기를 만나서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달펴진 상태로 그대로 발근이 시작돼서 물꽂이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물을 자주 갈아준다고 해서 이걸 수돗물이나 찬물을 갖다가 이렇게 확 갈아주게 되면은 물의 온도가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물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근이 오히려 물을 더 자주 갈아줘서 더 지연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를 거의 비교적 오차없이 맞출 수가 있다면은 물은 좀 자주 갈아주시는 게 사실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갈아주실 때는 너무 자주 안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그러면 안 갈아주고 보충을 하는 건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충을 할 경우에는 물을 갈아주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먼저 있던 그 물에 섞이기 때문에 물이 더 오염될 수 있고, 그리고 산소 공급량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만 갖다가 물에다 직접 물꽂이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그런 물에 관련된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황토볼이나 이런 훈탄을 쓰게 되면은 이 안에 공급도 많고 그래서 산소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수질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썩게 하고 계속 물만 보충해주면은 뿌리가 내릴 때까지 키울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훈탄이나 황토불을 안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런 펄라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녹소토나 이런 거를 쓰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 물꽂이를 물을 갖다가 마음껏 부어가지고 그 물 관리 걱정을 안 하게 그렇게 할 때는 이 훈탄하고 황토볼이 가장 적합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뿌리가 어느 정도 발근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렇게 황토볼에다가 삽수를 꽂아 놓은 형태인데요. 지금 이것을 쏟아가지고 뿌리가 얼마나 잘 발근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토볼에다 한 것은 이 정도 이렇게 뿌리가 발근이 잘 됐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것은 훈탄입니다. 훈탄에다 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훈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근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피 펠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근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근이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물에다가만 꽂아 놓으셔도 되기는 하지만은 물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해서 놔두셔도 이게 발근이 잘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제가 실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라늄에서 삽수를 넣는 것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부분은 이 물꽂이 뿐만 아니라 토양을 쓰셔가지고 삽목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봐두셨다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삽목을 할 때나 아니면은 작업을 할 때 이 도구는 항상 좀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귀찮으셔도 소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절단을 하는데 삽수를 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보통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좋은 그런 표준적인 제가 삽수를 갖다가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작은 저도 육아삽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작은 삽수를 갖다가 얻어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도 물론 뿌리가 잘 발근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잘 발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삽수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짜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짜란 부분들은 삽수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걸 자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잘랐고요. 한 3개 정도만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삽수를 얻게 되는데요. 이 삽수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굵게 잘 발달이 돼야 되고 길이는 한 10cm 정도, 그래서 10에서 한 5cm 정도 더 길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물론 짧게는 이거 2등분 해가지고 5cm짜리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실제 해봐도 그렇게도 뿔이 잘 나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10cm짜리 그냥 하나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갖다 했을 때도 빨리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이것 같은 형태는 그냥 손쉽게 바로 외목대 형태가 되게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통통하게 굵게 잘 발달되고, 그리고 길이는 한 10cm에서 15cm 정도, 그래서 이거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써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잎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2-3장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증산작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뿌리는 내릴 생각을 안 하고 물만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잘라줘 가지고 그리고 뿌리 발근을 조금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잎을 자르실 때 이거 그냥 이렇게 따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냥 따주지 말고 따서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거 딴 부분에도 이런 균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여기다가 그 삽수를 갖다 다 정리한 다음에 과산화수소나 이런 걸로 갖다가 한번 뿌려가지고 이런 소독을 해주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안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 대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물에다가 꽂았을 때 이게 하나의 받침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이거를 그냥 다 따주지 마시고 이걸 어느 정도 길이를 남겨주십시오. 한 5mm 정도 길이를 남겨줘서, 그래서 이것이 물에다 꽂게 되면은 여기가 물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자동으로 여기가 말라서 떨어져 버립니다. 물속에서도 자연 치유가 돼가지고 저절로 떨어지게 이거 일부러 강제로 따가지고 거기 괜히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잎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세 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이런 어린 잎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지금 잘라 주셔도 되고 안 잘라 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거 하나 더 잘라도 됩니다. 두 개만 가지고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단면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가위로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여기를 칼로 정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삽수 다듬는 거랑 삽목하는 거는 많이 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절차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칼도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자르셔도 됩니다. 그냥 일자로 자르셔도 되는데, 원래는 대각선으로 45도 정도로 경사지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일자로 잘랐을 때랑 이렇게 경사면으로 잘랐을 때랑 이 단면적이, 이렇게 경사로 잘랐을 때가 단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그리고 바닥에 닿았을 때 이 경사면 끝부분만 닿게,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물에 떠 있는 그런 형태로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사를 지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 경사지게 자르는 부분은 흙에 닿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단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흙에 닿을 때는 이 또 반대편도 끝부분을 약간 이렇게 더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쐐기 형태로 그렇게 자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삽수를 다듬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이런 형태가 가장 발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삽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삽수를 이렇게 하실 때, 저도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지만은, 이 자른 절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상처가 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막 훑어내시거나 가급적이면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 균이 다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 절단 부분, 나중에 뿌리가 나올 이 밝은 이 부분은 직접 손으로 만지시거나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3개의 삽수를 갖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럼 이거 한번 물에다가 꽂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컵을, 저는 소주 컵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꽂게 되면은, 이게 그냥 물일 경우에는 이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크기 때문에. 근데 황토볼이나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이게 또 가운데로 딱 잡아주고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흙에서 이렇게 삽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삽수가 건드려져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물꽂이 같은 경우는 이게 흔들려도 별로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물 자체가 여기 표면에 다 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선 황토볼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토볼은 세척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은 세척을 하셔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황토를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 이거를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황토볼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물은 훈탄을 하고 그걸 같이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훈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가볍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물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은 오히려 황토볼보다 더 안 뽑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동일합니다. 훈탄을 갖다 넣어주고, 아무것도 섞지 않고 훈탄 100%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황토볼하고 지금 훈탄을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물을 부어 주시는데, 물은 이 윗부분까지 그렇게 다 올라오게 그렇게 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탄은 약간 이게 좀 가벼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처음에 이게 안 머금고 있으면은 이게 붕 떠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물을 조금 천천히 그렇게 부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흡수가 되게
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황토볼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토볼 같은 경우도 물을 그냥 위까지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황토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위까지 이렇게 완전히 부어주시고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훈탄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안 갈아도 되고 보충 개념으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대로 두셨다가 이게 물이 어느 정도 내려갔다, 중간 정도, 그러면은 그때 계속 물만 계속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둬두시면은 이게 뿌리가 발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면 이 두 가지도 장단점은 있는데, 사실 저는 황토볼을 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황토볼은 또 재활용도 가능하고, 이 훈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계속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시기 전에는 그 젖은 거를 계속 써주지 마시고 자체 내에 있는 공극을 갖다가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바짝 말리셔가지고 다시 재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 관리하는 방법은 그냥 반양지나 이런 곳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두시면은 여기서 뿌리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는, 물꽂이를 했을 때는 뿌리가 너무 길게 발달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흙에다가 어느 정도 뿌리가 나오면 심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컵에다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큰 컵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큰 컵에다 하실 때는 이 삽수 크기를 봐가지고 컵 하나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랐을 때 뿌리가 너무 엉키지만 않게 그런 식으로 자라도록 그건 적당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삽수를 준비하실 때 그런 건강한 삽수를 갖다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삽수가 건강하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발근이 잘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장 잘 발근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삽수를 준비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령이 좀 생기시면은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고 요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황토볼하고 그리고 훈탄을 이용해서 물꽂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물꽂이도 나는 잘 안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